법인 파산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변호사들이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이 도산법 관련해서는 딱히 기본서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게 제가 모를 때마다 찾아보는 기본서거든요. 서울회생법원 재판 실무 연구회에서 쓴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린 법인 파산 절차는 제가 아는 요 기본서 법인 파산 실무라는 책을 그 제목들을 좀 큰 제목을 제가 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법인 파산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큰 제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산 신청서 제출, 그 다음에 신문, 보정,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그 다음에 파산 재단의 확인,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 그 다음에 환가 절차,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종료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법인 파산을 끝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법인 파산은 이 환가 절차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환가 절차가. 그래서 이 환가가 오래 가면 1년, 2년, 3년에 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 대부분의 이제 파산하는 법인들은 재산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개월에서 1년. 그러면 그 법인 파산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청이에요. 신청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인을 파산시켜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 파산의 기초적인 조건이 뭐냐? 부채 초과 변제불능, 요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만약에 자산보다 부채가 적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변제불능 상태다 라고 하면 파산 신청은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 보정이에요. 일단 우리가 신청서를 냈어. 그러면 이 신청서가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들어왔는가, 누락된 필수 자료는 없는가 법원에서 확인하겠죠. 근데 누락된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채권자 목록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 채권자 목록 다시 내라, 뭐 위임장이 안 들어왔다 다시 내라, 이렇게 보정 권고나 아니면은 보정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 신문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 신청서상 추가로 알고 싶은 것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 신문 사항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청서를 어떤 양식에 맞춰서 적었든지 상관없이 그 양식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가공해서 답변을 좀 적어 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문기를 열어가지고 신문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 신문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보정이 끝나고 대표적 신문이 끝나면 파산 선고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이 회사는 파산의 사유가 있고 어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은 보정서나 신문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됐으니 이 회사를 파산한다라는 선고를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고일날 판사님, 파산관제인님, 대표님 이렇게 셋이서 모이고 변호사가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어요. 이 이후부터가 법인 파산의 시작이에요. 쉽게 보면 파산 재단을 확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점유 착수를 해요. 이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산 재산을, 아니면 부동산 재산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파산 관제인 쪽으로 점유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관념적인 점유를.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작성. 저희가 신청서상에 재산을 다 냈는데 파산 관제인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뭐 유체동산, 뭐 자산, 당장 환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특허권, 뭐 어쩌고 하면서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회사의 재산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채권자 집회를 엽니다. 뭐냐면 확정된 파산 재산을 어떤 식으로 환가할 건지 그거를 판사님한테 재판부에 보고를 하고, 파산 재단에 대한 어떤 이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환가. 이 환가가 제일 중요해요. 파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법인에 있는 재산을 동결을 하고 이걸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이나 토지나 아니면 재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특허권, 상표권, 뭐 이런 지식재산권들, 이런 것들 환가하는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회사들은 1년, 2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배당을 하겠죠. 채권자들한테 환가된 재산을. 그때 이제 채권자 집회를 또 열어요. 이렇게 환가를 했고 전체 우리가 확인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얼마였고 누구한테 얼마씩 돌아갑니다. 배당표도 확정을 하고 확정된 배당표 채권자들한테 보여주고 배당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 법인은 뭐가 되겠어요?
10원도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못 갚은 빚만 남은 회사일 거잖아요. 그때 법인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말소 촉탁을 등기소에다가 이 관제인님이 하시게 되고, 등기가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겠죠. 등기 말소에 따라서. 그럼 폐업은 언제 하냐? 폐업은 따로 하셔야 돼요. 폐업은 그 세무서에다가 따로 폐업 신청을 하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했을 때 폐업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보통 파산 절차 종결하는 그쯤에 폐업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폐업을 먼저 했을 때는 이 세무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을 이 파산 절차를 통해서 파산관제인님하고 대표자하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다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인에 아무 재산도 남지 않게 된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특별히 이슈될 문제들이 없어요. 이 파산 과정 중에서도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밀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채권자로 인식을 해서 거기 배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폐업을 하고 하면은 순서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폐업하는 건 저희는 추천 안 드려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래서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즈음에 폐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결되면서 파산 절차는 끝이 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표님들하고 변호사님들하고 가장 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때가 언제냐면은 선고 전까지예요. 선고 전까지. 선고 이후에는 이 파산 관제인님이 보통 변호사님이거든요. 이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절차를 총괄하시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이제 대리인인 이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특별히 뭐 법리적으로 뭐 어떤 해석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대표로 설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도와드리고, 신청 대리인과 대표님들과의 업무는 선고 전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요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법인 판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얼마든지 기꺼이 제가 답변을 길게라도 달아드릴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